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북클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가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18살에 항공기 소방관으로 입대를 하게 돼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 트럭을 정비하는 일이 주요 미션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고 반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한 미션은 청소였다고 해요. 화장실 청소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트럭 정비와 화장실 청소 이런 반복적인 업무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4년이 흐르게 되었어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상 제대를 하고 나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했었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 빨리 내가 원하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게 됐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어요. 20대에 자수성가한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이제는 본인의 성공 사례를 책과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위치까지 오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 책에 나오는 탑 5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저투자, 고수익 사업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초기에 투자 자금이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반대로 수익은 좀 높을 수 있는 분야를 시작하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례로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또는 마케팅과 같은 분야가 바로 투자금은 별로 들지 않으면서 수익은 높게 날 수 있는 분야라고 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초기부터 투자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커지게 돼요.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을 프리랜서로 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나의 투자금은 적게 하면서 고수익이 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공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 제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내가 만든 제품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내가 제휴 마케팅 업자로서 이 부분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휴 마케팅을 꼭 배워두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바보의 자신감을 가져라입니다. 이분이 20대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도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대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돌아왔을까요? 저는 인터넷을 정말 못하거든요. 인터넷 검색 잘 할 줄 모르는데 온라인 비즈니스라니요.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판매업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세일즈요. 라고 권유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저는 판매가 너무 불편해요. 사람들한테 뭐 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완전 부담스러워요. 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결국 이런 말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저걸 권유를 해줘도 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고 해요. 결국 이분이 결론으로 얻으신 것이 있어요.
바보의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야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서비스는 사실상 처음 문득 들었을 때에는 아, 이게 말이 돼? 라는 제품이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기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무드 반지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이 반지가 색깔이 막 변하는 거죠. 과연 이게 팔릴까 싶었는데 정말 많이 팔렸대요. 처음에는 아,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오히려 더 히트 상품이 되었고 히트하는 서비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보의 자신감이래요. 내가 될까 안 될까 계속 이렇게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냥 해보자 라고 자신 있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고 도전해 볼 때 결국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책 속에는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둘 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어요. 둘 다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부품 꿈을 안고 세일즈에 나서게 되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갑돌이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첫째 날이었어요. 갑돌이는 판매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판매 잘하는 방법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을 한 거죠. 손님이 들어왔는데 갑돌이는 일단 판매에 대한 책을 아직 덜 읽었기 때문에 손님한테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갑순이가 손님에게 접근을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차 혹시 구경하러 오셨어요? 마음에 드는 차가 어떤 게 있을까? 함께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갑순이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첫째 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갑돌이와 갑순이 둘 다 한 대도 팔지 못했어요. 둘째 날이 되었어요. 갑돌이는 어딘가에서 이런 문구를 듣게 됐어요.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팔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본인이 맡고 있었던 그 브랜드에 혹시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갑순이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제 손님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봤는데 세일즈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뭘까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세일즈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진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드디어 둘째 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갑돌이는 한 대도 팔지 못했고요. 갑순이는 마침내 한 대를 판매하게 되었어요. 셋째 날이 됐어요. 갑돌이는 어딘가에서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설명을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한대 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설명을 세세한 거라도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세한 문구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 문구 다 외우기 전까지는 절대 고객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갑순이는 어땠을까요? 아, 어제 내가 한 대 팔긴 했는데 두 명을 놓쳤거든. 그 두 명까지 내가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생각했던 것이 협상을 잘하는 스킬을 길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이번에는 협상에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째 날 갑순이는 한 대를 팔았고요. 갑돌이는 세부 사항을 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면서 한 대도 팔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지점의 매니저가 갑돌이와 갑순이를 불렀어요. 갑돌씨, 갑순씨,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갑돌이, 너는 왜 아직 한 대도 못 팔았니?
물어봤어요. 갑돌이가 대답을 했죠. 저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대비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느라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시간을 눈앞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는 가장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눈앞에 내가 해결해야 하는 바로 그 문제에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사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라입니다. 이 책 속에는 척추지압사의 사례가 나와요. 한 척추지압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소문이 나게 되면서 정말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수입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손님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료 시간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이 사람은 결정을 하게 되어요. 내가 척추지압사로 모든 고객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워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클리닉을 열게 되었고요. 다른 척추지압사를 고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1호점 클리닉을 내고 나서 2호점, 3호점까지 확장을 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클리닉이 브랜드로서 성과를 내게 되었고 더 이상 이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도 나오게 되어요.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정말 맛있게 구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햄버거를 몇만 개씩 굽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마침내 본인의 햄버거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점을 유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점에서 수익이 날 때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함께 나누는 사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 거죠. 사업이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올라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정보 마케팅을 활용하라입니다. 이 책 속에는 한 사례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뜨개질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뜨개질을 하면서 만든 그런 제품들, 예쁜 제품들을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취미생활로 그렇게 뜨개질을 잘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해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속에서 소득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뜨개질을 잘할 수 있을까? 뜨개질을 예쁘게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게 된 거죠.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 저자는 젊었을 때 연애 코치도 해봤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연인과 헤어지고 또는 싸웠을 때 누구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싶고 좀 다시 잘해보고 싶을 때 연애 코치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과연 수입원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정보를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작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돈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과연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야도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이 책 속의 저자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다소 직설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